자, 대표님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또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역시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요, 완화적인 기조가요, 확실하게 세게를 박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장을 위해서 굳건하게 우리는 이 부양책, 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시장이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경기가 정말 살아나갔다는 어떤 이런 지표들도 좀 보이고 있어서 진짜 좋긴 한가 봅니다. 경제도 좋고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도 초기 대응 때보다는 지금 더 잘 대응하는 미국인 것 같고 그래서 좀 S&P 500,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가 나왔는데 우리 시장이 거기에 이제 커플링이 안 되는 것이 좀 마침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동안의 이 변동성, 이 국채 수익률 올라갈 때마다 시장이 자꾸 하락해서 여러분들 걱정 많으셨는데 드디어 1.7% 후반까지 갔다가 이제 1.62%대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시가 좀 더 다소 안정감인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고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휘둘리지 않는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옵션 만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 주 뒤 금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가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좀 그동안 어려웠던 구간들을 좀 지나가서 좀 괜찮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고객일탁금 64.5조 원이고요. 신용융자가 22.16조 원인데요. 최고점 대비를 치면 고객일탁금은 여전히 아직 최고점을 아직 도달을 못한 상황이고요. 신용융자는 최고 레벨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고객일탁금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신용융자는 최고치를 갖고 있는 이 시장의 요구에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 1121원인데요. 이 정도 레벨이면은 시장에는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제가 좀 연기금 좀 좋은 소식을 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국내 주식에 이제 계속 매도세가 불어닥치면서 연기금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 이게 언성이 굉장히 잦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주식 매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략적인 투자 비중 상한선을요, 허용 범위를 현행 이제 18.8이었는데 19.8%로 상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작년에 증시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이렇게 몸집이 커지면서요, 국내 주식 이 최고의 큰 손인이 연기금도요, 몸집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이 18.8로 제한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한인데, 만약에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한 22% 정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18.8까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상한선까지. 그러니까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매도가 계속 나온 겁니다. 연기금이. 그런데 이거를 19.8로 상향했는데 사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1.8 겨우 1% 상향했거든요. 그렇다고는 해도 이제 아쉬운 거는 18.8에서 19.8이 아니라 기왕이면 좀 22% 이렇게 좀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대폭 상향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다소 1%라도 좀 아쉽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이 매도세는 좀 멈출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소 침체된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요. 또 이거 자칫하면 또 이제 우리 또 이거 강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금 들썩인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주의 좀 해주시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좀 협심해서 이게 방어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아무래도 연기금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다음 주 우리 시장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까요? 짚어주시죠. 네, 당장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면요. 월요일인데 월요일 전에 일요일 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LG하고 SK 배터리 소송건 관련 바이든 정부 거부권 행사 마감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LG하고 SK가 계속 소송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지속되어 있는데 결론을 딱 내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은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이 배터리 미국에 판매하는 것 자체를 좀 금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수입 금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요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LG 입장에서는 사실 좀 먼저 이제 제기를 한 상황이고 SK 입장에서는 좀 발이 동동 구를 텐데요. SK 당사자인 SK 이노베이션은 비록 이게 뿐만이 아니라 SK 측 고객사 회사들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쪽도요 로비스트들이요 총력을 다해서 이거를 좀 좋게 매듭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은 뭐 당연히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이 두 개의 거대한 배터리사가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그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잘 마무리돼서 증시에 또 국민의 한 사람이면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시장에요. 좀 이게 이 2차 전지 배터리 주들도요. 좀 모멘텀 좀 상승 모멘텀 좀 받을 수 있게끔 좋은 쪽으로 결론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요일 날이요. 또 정부 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검토 결과 발표가 예정인데요. 뭐 관련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주말 새 조금 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좀 올랐거든요. 뭐 이제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좀 괜찮은 이슈가 있을지 한번 이것도 보겠고요. 월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산업 동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품귀 현상, 품절 현상인데요.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대응 회의 소집을 이제 미국에서 하거든요. 미국은 완전히 전반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소집해서 우리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뭐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초청되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뒤늦게 초청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만큼 지금 이게 혈안이 된 상황이니까 반도체 대표주들이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한번 월요일날 주가 한번 추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월요일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4일간 개최가 됩니다. GPU, CPU 하면은 우리가 중앙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서 이 중앙 정보 처리 장치라고 우리가 CPU라고 알고 있는데 GPU라는 것은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영상 게임 쪽에 이 관련한 어떤 이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PU 칩을 관련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주최를 하고요. 내용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하시면 뭐 양자 컴퓨팅 아니면 슈퍼 컴퓨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엣지 컴퓨팅, 네트워킹, 오토노 머신 관련해서 이런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관련주를 좀 보자면 인공지능 관련주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날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정례 회동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정세균 총리 사의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정세균 총리가 이게 사의를 하고 어떤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련주로 뭐 이분 관련주로 해가지고는 뭐 시장에서 뭐 수산중공업, 뭐 신화실업, 케이타리치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날 현대차 아산 공장이 가동이 중단됩니다. 좀 전에 반도체 품귀 현상 말씀드렸죠. 역시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생산 자체를 이게 물량은 다 수주를 받았는데 생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동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자동차 업계로서는 지금 참 좋은 시기인데 생산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자동차 대표주인 뭐 현대, 기아차 여러분들 보시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이게 이제 악재로도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흐름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뭐 체크 포인트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되는 지표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시장이.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3일 날 화요일 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조 시푸드, 뭐 CJ 시푸드, 팜스토리, 우진 이런 종목들은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 이렇게 들썩들썩이거든요. 한번 모멘텀만 보셨으면 좋겠고 4월 14일 날 수요일 날 미국의 연준이 이제 베이지북을 공개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의 연방 준비도의 어떤 경제 동향, 전반적인 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라 지금의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떻게 위축이 될 건지, 앞으로 위축될 건지 아니면 확장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거 굉장히 핫했습니다. 4월 14일 날 수요일 날 미국의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나스닥 직상장을 이제 14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들이요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쪽 관련해서 창업 투자, 벤처 캐피탈이든지 창투사, 뭐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요 여기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 거래소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제 거래가 제일 많이 거래 대금이 큰 데가 업비트라는 거래소인데요. 업비트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요. 죄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요. 또 빗썸이라는 회사는 또 비덴트라는 회사, 우리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이쪽도 조금 주가가 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업비트 관련해서는요.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나무가 사실은 또 미국 시장에 상장될 수도 있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은요. 상당히 급물살을 타서 시장에서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계속 있지 않을까,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일단 이 뉴스 때문에 그동안의 기존의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했다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막상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한다 그러면 좀 물량을 축소하시거나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일 날 수요일 날 파수라는 이제 회사가요. 파수 디지털 인텔리전트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 회사 단독으로 하는 연례 행사고요. 온라인 비대면 개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관련주는 당연히 파수가 되겠고요. 데이터 관련주들도 같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 날 목요일 날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경기 및 경기 전반을 설명해주는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오고 산업 생산 지표도 나옵니다. 경기 순환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경기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포인트 보시고 우리나라 목요일 날 이제 금통위가 발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시장의 금리 이자율을 결정할 때 이렇게 발표할 때 여기서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뭐 특이사항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날 북한이요, 이제 태양절, 매년 태양절이 오는데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이때만, 이게 지금은 예전만큼은 못합니다만 태양절만 되면요. 항상 그 전에 방산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쟁 관련주, 방산주라고 하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들썩들썩이었거든요. 관련주로 뭐 빅텍, 스페코, 뭐 이런 회사들이 되는데 이 종목들도 살짝쿵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날 아까 현대차가요, 아산공장이 생산이 가동 중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요건 또 약간 호재성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타크루즈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산타크루즈라는 차량이 SUV하고 픽업 트럭의 중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UV보다는 좀 더 크고 픽업 트럭보다는 조금 작은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어쩌면 굉장히 잘 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업계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아차의 텔루라이드가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혹시 현대차의 산타크루즈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킨다면 또 다른 모멘텀이 현대차에 또 올 수도 있겠다. 아산공장의 생산 중단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또 좋은 내용도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4월 15일 날 썸에이지 MMORPG 신작인 데카론 M 사전 출시가 있습니다. 썸에이지 주가 최근에 굉장히 폭등 나왔습니다. 뭐 게임 관련주에서는요, 모바일 게임주 상당히 좋은 흐름도 있었는데 뭐 이쪽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에 신라스테이 서부산 오픈이 예정돼 있습니다. 호텔 신라의 그러니까 약간 저가 브랜드 비즈니스 호텔인 신라스테이인데요. 부산에서 또 이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SK텔레콤이 목요일 날에요. MEC 웨비나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이제 5G의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기업 활용 사례부터 방향성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통신과 5G가 정말 어떻게 이게 기업에서 활성화되고 활용이 되는지 이거를 방향성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결국에는 이통사 3사들도 뭐 주가가 어쩌면 모멘텀 올 수도 있겠고 5G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5G도 한 번에 이쪽 모멘텀을 좀 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5G 관련주도 이제 좀 보실만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 날 목요일 날 에어로케이라는 이제 이 저가항공사 취향이 있는데요.
청주하고 제주 노선을요, 이제 운행을 하는데 1, 3회 정도 정기 운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뭐 이쪽 LCC, 저가항공사 관련주로는 뭐 진에어, TA항공도 이제 좀 약간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작년에 굉장히 영업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점점점 뭔가 재개된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분할 상장하는 카카오의 이 분할 상장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주식 분할 변경 상장을 하는데요. 카카오, 또 한국석유라는 회사도 상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에는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워낙에 지금 시장이 급등이 나왔어요. 미국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에 혹시나 변동성 나올까 또 두려운 마음도 있을 텐데요. 이건 한번 금요일까지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좀 전에 정세균 총리의 어떤 사퇴와 관련해서 또 이게 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아무튼 지도부가 그래서 총사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를 누가 경선을 해서 누가 어떤 식의 누가 이제 부각이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6일 날 삼성전자가요, 배당급 지급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4월 달에도 이제 배당금을 이제 지급하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하면 배당으로는 뭐 1순위니까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일본 스가 총리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그러니까 미국의 또 회동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회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